안녕하세요. 모든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할 때까지 매달리는 최중현의 집착입니다. 오늘은 청약 전문가 원령 청약연구소 박지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을 모시고 청약 꿀팁을 알아보겠는데요. 박지민 대표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원룡이로 필명을 쓰고 있는 박지민입니다. 원룡 청약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고요. 원룡이란 이름은 월급을 용돈처럼 쓰고 싶다는 좀 직장인들의 염원을 담고 있어요. 네. 실제로 이제 원룡이가 됐습니다. 지금은 직장은 이제 꿈을 이루신 건가요? 예, 10년 다닌 직장을 이제 관두고 작년 이맘때쯤인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전업으로 강사하고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책들도 많이 쓰셨다고 들었는데 책 소개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세 번째 책을 썼고요. 청약 맞춤 수업이라는 책이고 2월달에 나왔습니다. 지금 5월인데 아직까지도 유효하고요. 제가 볼 때는 내년 초까지도 이제 내용이 적용할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청약을 맞춤, 그래서 알려드리는 내용이에요. 그 책 중에 35세 인서울 청약의 법칙, 이건 어떤 책인가요? 이거는 2018년도에 썼는데 사실 지금 막 투기과열지가 확대되고 조정 대상 지역도 늘어나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고, 그나마 이제 저가점자 30점대 40점대가 당첨될 수 있는 상황에 너네들도 인서울할 수 있다, 30대 너네들도, 이런 식으로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쉽지만 2년 만에 완전 판도가 바뀌었죠. 그렇죠. 예. 청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네. 기본적인 내용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약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일단은 저 분양가 산정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좀 요즘에 주택도시보증공사라든가 뭐 분양가 상한제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헷갈려, 이게 어디가 적용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 개념부터 한번 잡고 갈게요. 네, 뭐, 처음부터 너무 딥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괜찮습니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는 네네. 산정 방식이 이제 고분양가 심사 기준하고 좀 다르긴 해요. 네. 일단 뭐가 더 우세하냐?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는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를 네네. 적용받고요. 그 외 지역은 그렇다면 상한선이 없냐? 그건 아니고 네네. 허그가 이제 주관하는 관리 기준의 심사를 받는 거죠. 일단 그 고분양가 심사 기준은 최근 1년 내 분양했던 것들이 기준이 되고요. 그 1년 내 분양한 게 없다고 하면 준공 사업장, 그러니까 완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고, 네. 그 다음에는 그것도 없다고 하면 인근 시세의 90%를 못 넘는 그런 규정으로 알고 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제 분양가를 산정할 때는 이제 주변 대비 조금 낮게 산정한다. 뭐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근데 네. 제가 요즘에 느낀 건 뭐냐면요. 네. 이게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서울은 최대한 높게 안 한다. 근데 서울 외 지역은 최대한 높게 한다. 그래서 지역 간에 이 가격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분양가를 좀 조정하려는 노력 같아요. 그래서 이 외곽, 수도권 외곽으로 가면 고분양가 심사 기준 적용받는데 생각보다 비싸다. 근데 서울은 고분양가 심사 기준 또는 지금은 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지만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도 고분양가 심사 기준 적용받고 분양가가 세지 않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는 분양가가 체감으로 조금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고, 서울 지역이라든가 수도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비교적 조금 저렴하다, 맞아요. 이렇게 느낄 수 있겠네요. 맞아.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 이제 뭐 은행에서 보면 40대 평균 자산이 4억대 정도 이제 추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4억을 LTV로 나누게 되면 결국 이제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 가액이 7억에서 8억 선으로 이제 좁혀져요. 그래서 최대한 일반 서민한테 많이 기회를 주려고 서울에서는 좀 분양가를 잡아두는 것 같다. 네, 그 잡아두는 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분양가 상한선으로 잡는 거고, 네네. 해당 안 되는 거는 고분양가 심사 기준으로 잡는 거고. 고분양가 심사 기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네. 고분양가 관리하고요. 네. 그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뭐 적용되는 단지가 되게 많잖아요. 네. 예, 좀 어디가 좀 있을까요? 일단 그 강남 4구를 포함해서 이제 서울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자료화면 띄워주시겠죠? 네. 다 못 외워요. 네. 어쩜 다 못 외웁니다. 네, 자료화면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광명이나 네네. 이쪽에 있을 건가요? 네. 광명이나 분당, 네. 과천 같은 지역도 일부 경기권인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시세가 많이 높은데 네네. 끝까지 분양가를 못 높이는 그 선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 같아요. 일정한 표준 건축비와 그 택지비, 그 땅값이죠. 땅값에 이제 가산비를 더해서 책정하는 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인데요. 사실 이제 표준 건축비가 이제 매년 좀 변동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좀 어떻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좀 올라가는 구조 같아요 요즘에는. 네. 우선은 기본형 건축비라고 매년 3월 달하고 9월 달에 공시가 되는데 1년에 두 번. 네, 1년에 두 번. 작년에만 조금 하락하고요. 아, 네. 네, 제가 이제 보는 산에서는 15년간 계속 상승했거든요. 15년간 계속 네, 상승했다. 지금은 그러면 제곱미터당 655만 네. 원 정도 아. 해요. 그러면 일단 기본형 건축비가 상승하고 지금 공시 가격도 높아지잖아요. 그럼 택지비도 높아진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분양가 상한선이 높아지는 구조는 현재 맞아요. 음. 네, 그래서 고분양가 심사 기준에는 당연히 안 걸리지만 분양가 상한제 걸려서 분양가 생각보다 낮게 책정이 몇 년 동안 유지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유지됐어도 네네. 내년은 또 올라가고 후년은 또 올라가고 약간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받더라도 결국엔 분양가는 계속 오르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결국엔 제 잔고 빼고 모든 게 다 올라가는 분위기네요. 네. 그 제가 항상 보는 분양가,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하면 어차피 34평으로 환산을 하잖아요. 네네. 그럼 이렇게 볼게요. 강남은 34평이 17억대 계속 분양이 나왔어요. 네네. 근데 이제 원베일리가 분양한다고 하는데 그게 상한선이 높아진 거죠. 네네. 19억대가 나올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본형 건축비에다가 택지비가 올라간 걸로 저는 역산이 되거든요. 네네. 물론 굉장히 복잡한 산식의 내부 규정이 있겠지만 외부에서 비춰주는 거는 이제 그 정도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작년 7월달 같은 경우는 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직전에 네네. 수색증산 뉴타운을 분양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분양가가 7억대였는데 그 전년도도 7억대였어요. 아. 네. 그러면 저는 2017년부터 이제 서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경쟁률이 심화됐을 때 그때 기준에서 현재를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9억 이하인 이제 강남 2구 또는 4구를 제외한 지역은 이제 7억 선에서 분양했다고 하면 8억, 9억이 넘어가는 단지가 좀 나올 것 같고요. 강남은 17억 선에서 분양했다고 하면 이제 19억, 20억 선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둔촌주공이 3년 전부터 계속 분양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예상하는 이제 84제곱 34평의 분양가는 약 10억 또는 9억 중후반. 근데 지금은 12억대를 예상하고 제가 이제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가격대는 14억 정도거든요. 14.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강남권에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분양가를 9억을 넘길 거냐 말 거냐 이 정책 당국에서도 굉장히 머리 아픈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는 청약 받더라도 실거주 의무 기간이라든가 전매 제한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분양을 받더라도 거기 실제로 살아야 된다던가 그걸 못 팔고 결국에는 갖고 있어야 되죠. 네, 전매 제한 적용되는 경우는 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좀 네. 궁금한데요.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등이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좀 다르게 적용되는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공공택지하고 분양가 상한제하고 똑같이 네네. 5년에서 10년까지 못 팝니다. 네, 네, 분양가가 시세 대비 80% 이하 분양하는 건 10년. 네네. 그리고 분양가가 100% 또는 그 이상이면 5년. 80에서 이제 100% 사이는 7년 네네. 못 팔아요. 전매 제한. 네, 전매 제한 얘기입니다. 근데 전매 제한이 따로 있고 거주 기간이 따로 있는데 네네. 이게 자유롭게 얘기하는 이제 대한경제 유튜브니까 네네. 제 생각도 말씀을 드리면 도대체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세 대비 100% 분양한다 이런 것들이 다 저기 모집 공고를 보면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기준이 사실 저도 애매하고 아마 입안자, 그러니까 심사를 이제 하시는 분도 어떤 기준에서 하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2월 19일 이후부터 모집 공고된 단지가 이제 모두 실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되는데요. 지금 뭐 서울에도 많을 거고 전국적으로 많을 텐데 좀 적용되는 데가 어디가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공공택지랑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적용이 돼요. 그 분양가 상한제 아까 네. 말씀드렸던 분양가 상한제. 근데 분양가 상한제 지역 중에서 또 시세 대비 100% 이상의 분양 네네. 단지는 거주 네네. 의무가 없어요. 아 100%. 네. 그래서 청약자들이 여기서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네네. 나는 서울에 사는데 당첨 안 될 것 같아. 네네. 근데 강서 쪽에 살면 저기 인천이든 검단이든 가깝잖아요. 네. 거기 청약했을 때 거주 의무 걸리는 거 아니냐? 네. 나는 서울에 출퇴근해야 되는데 너무 멀다. 음.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죠?
그래서 시세 대비 분양가가 100% 나온다? 아니 너는 80에서 100% 사이다라고 해서 거주 의무 기간이 모집 공고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시세가 8억인데 분양가 5억이에요. 네네. 그래도 100% 이상 단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그래서 모집 공고를 꼼꼼히 살펴봐야 돼요. 모집 공고는 이렇게 작은 글씨로 나오기 때문에 항상 이제 꼼꼼히 체크해 봐야 될 필요가 있죠. 네, 최근에 본 단지 중에는 네네. 그 명시가 된 모집 공고도 있고 아닌 단지도 있어요. 네네. 명시가 되면 근데 다시 이제 PDF로 보시다 보니까 네네. 모집 공고를 컨트롤 F 컨트롤 F. 네. 네. 검색 기능 사용해서 네. 거주 또는 거주 의무 이렇게 네네. 검색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관련된 키워드가 쫙 나오겠죠. 네. 거기서 거주 의무가 있다 없다를 확인하면 편하죠. 꿀팁입니다. 컨트롤 F 기억하세요.